최근에 경기 불황이 심해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요 새 제품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중고 제품을 또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네. 뭐 한정판 물건을 찾는 사람도 또 덩달아 늘면서 찾기 힘든 물건을 내다 팔기도 하고 또 구매하기도 하는 이런 중고 시장이 많이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중고 시장이 커지고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또 주의사항도 있겠죠. 또 모든 물건을 중고로 내놓을 수도 없겠죠.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거래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중고와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원식 문화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중고 거래를 C2C라고도 하더군요. 중고 거래 해보셨어요? 그렇죠. 근데 주로 이제 노트북 같은 경우 네. 이렇게 좀 새로운 사양들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구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노트북 같은 경우는 이 택배 같은 거로 받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파손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만나서 이렇게 받고 또 지방에 있는 친구를 대신해서 만나서 또 가져다가 전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주로 그래서 중고 거래하면 직접 어떤 뭐 화학동 시장이나 이런 오프라인 상황의 공간을 얘기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주로 인터넷을 매개로 해서 이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직접 연결하는 직거래. 그렇기 때문에 직거래 그래서 유통 비용을 이제 줄이는 그런 방식이 되겠죠. 네. 뭐 중고 제품 찾으시는 분들도 많고 파시는 분들도 많은데 실제로 요즘 어플도 많이 생겨나는데 최근에 중고 거래 시장이 얼마나 규모가 커졌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중국도 굉장히 커지고 있고 일본도 심지어는 뭐 상장을 하는 경우도 생겼고요. 예. 또 우리나라의 중고나라 같은 경우 원래 이 포털에 카페에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원이 지금 1,600만 명 정도 이렇게 확보를 하고 많은 있어요. 회원수를 그리고 모았군요. 심지어 130억 투자를 받았다는 얘기도 있었고 거래 추산액을 보면 1조 8천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이 한 업체가 그렇다는 것이고요. 네. 전반적으로 이 해마다 50% 이상 성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앱도 많이 생겨났는데 그래서 C2C 앱 같은 경우에도 출시 5년 만에 350만 다운로드 그리고 1,700만 개의 아이템 그러니까 물건을 올리시고 거래하시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작년 한 해만 900만 아이템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가 속도가 굉장히 고배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주목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경제적 요인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이게 시대상의 변화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트렌드죠. 네. 과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네. 중고품 산다고 하면 아유 내 체면이 있지 어떻게 중고품 사 이런 인식도 많았어요. 근데 맞아요. 이제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 뭐 형이나 동네 뭐 어떤 선후배 관계에 물러지게 되면 안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중고라는 것이 헐었다는 느낌 안 주고요. 그래서 패션에서도 빈티지풍이라는 오히려 약간 게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네. 뭔가? 예, 향수도 있고 복고도 있고 약간 오래된 듯한 느낌. 오래되는데 아직도 어느 정도 모양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명품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B급 시장이 아니고 잘만 구입을 하면 실용성이 있고 또 가성비도 좋다라는 인식들이 많이 퍼져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또 뒷받침해야 되는 것은 그만큼 접근성이 좀 또 좋아졌다는 거예요. 네. 인터넷상으로 들어갔을 때 뭐 쇼핑 문화 관점에서 언제든지 쇼핑을 할 수 있고 또 상거래에 익숙한 젊은 세대들이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뭐 앱을 포함해서 플랫폼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우려는 있지만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스마트 모바일 그 쇼핑 환경이 더 좋아지게 되면서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중고 거래 시장에서 올라온 물품들을 보게 되면 정말 없는 게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있는데 실제로 활발히 거래되는 중고 제품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는 이제 주변에서 이 중고 자동차를 사시는 분을 봤어요. 그러니까 중고차 전문 그런 사이트가 아니고 네. 네. 일반 그런 이 중고 사이트에서 200만 원짜리 차를 사가지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영화를 몇 편 찍으시더라고요. 그 영화에 실제로 그 자동차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래요? 이게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자동차도 정말 실제로 거래가 되는구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 중고 제품의 멀티플렉스라고 불리는 거죠. 일단 뭐 전에는 필요하면 그 사이트를 갔는데 이제는 중고 사이트에 무조건 방문을 해서 쓸만한 것들을 서치하고 찾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예전에는 뭐 의류 잡화라든지 가전제품 같은 경우 이런 것을 주로 했지만 요즘에는 당연히 뭐 중고폰을 포함해서 다양한 이 IT 기기들 많이 사용을 하시고요. 심지어는 요즘에 반려동물 문화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반려견, 반려고양이 분양도 이곳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와. 네. 굉장히 다양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부동산도 여기서 사시는 경우가 있고요. 네. 당연히 뭐 캠핑이라든지 등산, 뭐 낚시용품 같은 경우에도
많이 이제 사실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한쪽에서는 이제 요즘 골프 열풍이 뭐 이렇게 좀 많이 확산이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골프 용품도 많이 또 좀 선호되는 품목이 됩니다. 그 중고 거래할 때 가격은 어떻게 책정이 돼요? 저도 한번 올려봤는데 저는 제 임의대로 좀 올려봤거든요. 이게 어떻게 불문율이 책정이 있더라고요. 되나요? 그러니까 예. 대체적으로 나온 지 3, 4개월 되면 70에서 75% 정도로 가격을 매기는 것이 보통 구입가에 예, 상례라고 합니다. 감가상각이 적용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절적 수요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하셔야겠죠. 뭐 여름 이제 지났으니까 여름용품 이제 내놓으시면 좀 저렴하게 하셔야지 높이 받으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 신제품이라 하더라도 1, 2만 원 정도로 이렇게 가격 차이 나면 외면받는다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너무 이 새 거라고 그래가지고 아깝다고 그래서 너무 높게 받으시면 제외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유사 품종들 혹은 아이템들이 많으냐도 가격에 영향을 당연히 미치겠죠. 이미 너무 많은 아이템들 같은 경우는 가격이 다운될 수밖에 없고요. 뭐 이 어떤 청결 상태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 아까 뭐 자동차 얘기하셨는데 사실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 예전에 탔던 아버지가 타셨던 차가 중고로 팔려서 영화에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도 영화에 저도 등장하네요. 깜짝 놀랐고 다 깜짝 놀랐는데 그 말씀하시니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게 중고거래에서 사면 안 되는 품목이나 제품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로 이제 잘 알 수 없거나 위생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네. 진공청소기 같은 경우 많이 이제 나옵니다. 당연히 이제 집안에서 많이 필요하시기 때문인데요. 이게 위생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뭐 진먼지기라든지 벌레 등이 그 안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또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매트리스나 뭐 이런 카시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뭐 베스트 3위에 유아용품 나왔지 않습니까? 유아용품 같은 경우에도 그 유아 기간이 좀 짧기 때문에 이 새로 구입하는 걸 좀 뭐 하셔가지고 하시는데 이럴 경우에는 안전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카시트 같은 경우에는 더우돈에 주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비디오 카메라나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사실 때 이 물에 빠진 경우가 있는데 그걸 육안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죠. 또 이런 경우에는 또 이 충전용 배터리가 맞지 않아 따로 구입을 하셔야 되는 경우에 문제가 네.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겉으로는 보여도 좀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석 종류 같은 경우에도 중고 이 시장에 나오게 되는데 이것도 이 저가의 그런 보석류 혼동이 하기 때문에 좀 구입에 좀 자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요즘에 아이뿐만이 아니고 반려동물에 관련해서 물품 많이 구입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 반려동물 침대 같은 경우는 네. 이것도 이 바퀴벌레나 개미알이나 이런 것들이 섞여 수 있기 때문에 위생상 문제가 위생상 문제 있는 그런 물품들 같은 경우는 각별히 주의를 하시고요. 되도록이면 안전하게 구입하시거나 새로 구입하시는 것 뭐 권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자, 중고 거래할 때 보통 이제 거래 방법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뭐 직접 거래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배송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거래 때문에 또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뭐 두렵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주로 이제 물품을 판다고 하는데 사실상 돈만 받고 이제 보내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네. 또 실제 이미지와 이제 내놓은 어떤 이미지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삽니다보다는 팝니다를 이용하자. 그래서 팝니다라는 어떤 그런 이제 게시물에 밑에 어떻게 반응이 오는지에 따라서 구매를 하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더 치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사기꾼들의 이 계좌번호라든지 핸드폰을 알려주는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네. 실제로 포털에 가도 위젯이라고 그래서 여기에 관련돼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안전거래 사이트를 이제 이용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네. 이것도 좀 안전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전거래 사이트를 링크 시켜가지고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좀 사기성이 많고요. 무엇보다도 전화번호가 아니고 카카오톡과 같은 SNS로만 이렇게 연락을 하는 경우에는 이건 분명히 사기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직거래가 굉장히 안전하긴 한데 이것도 약간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수도권이 아니고 지방으로 자꾸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사기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물론 당연히 이제 수도권 쪽에서 거래하기를 원하시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교통 편의라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그래서 지방 쪽으로 네. 유도를 하는 경우에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중고거래 뭐 잘 구하면 아주 만족스러운 거래가 되겠지만 안전에 또 안전 기해야 하셔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